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의 길한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길한 사주라는 거는 해외행이 좋은 사주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음, 우선 오행 중에 해외랑 관련된 오행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것은 큰 물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물을 건너가면 일단 그 자체로 내게 수기운을 충족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뭐 해외 여행이나 해외 휴가차 다녀오시는 방법도 수기운을 충족하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화토금수 중에서 우선 이 수기운이 가장 시급한 오행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화토금수 중에 해외여행이나 해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오행은 뭘까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어, 제가 그럼 이제 첫 번째 목기운부터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은 사주다. 만약에 내 사주가 그러면 목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수생목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해외여행이 길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목이 부족한 사주다 이러면 자칫하면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목기운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하나 정도 있는 사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하나 정도만 있는 부족한 사주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기운. 화기운 같은 경우에는 화가 이제 많은 사주 같은 경우. 화가 많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수기운이 충족되니까 화기운을 제압할 수 있어서, 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반대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수와 화는 이 얘기는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행하고 사는 것, 둘 다 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이렇게 심한 좀 정신적인 갈등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주에 화가 많은 사주다 그러면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움직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해외와의 인연은 화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인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화가 부족한 사주. 화가 부족하면 어때요? 수기운이 너무 많아지면 이 부족한 화가 당연히 위협을 당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 부족한 사주는 해외에 길하지 않는 사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토가 많은 사주. 토가 많은 사주는 좀 의미 있어요. 토가 많은 사주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정신적인 고갈,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죠.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 늘 시달릴 수 있어요. 토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해외여행 혹은 해외행이 필요한 사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뭐 여행이 됐든 휴가가 됐든 사업이 됐든 한 번쯤은 다녀오실 수 있다면 다녀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그런 해외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토가 부족한 사주. 토가 부족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기운이 너무 많으면 균형을 잃을 수 있죠. 그래서 어 토는 수를 극하잖아요. 토국수 하니까.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반대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가 부족한 토가 뭐 하나 정도밖에 없다 사주에 그러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뭐 금이 많은 사주. 금은 어떻게 보면 수기운으로 인해서 좀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운을 좀 빼야 돼. 금이 많으니까 이런 수기운을 통해서 금을 기운을 빼야 될 필요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해외행이 길한 사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많은 수기운 때문에 금기운이 과도하게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설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혹은 해외행이 그렇게 길한 사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그렇다고 못 다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외여행 정도는 다닐 수 있지만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래 사시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가 많은 사주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수기운이 과다하니까. 해외여행은 길하지 않는다. 만약에 수가 부족한 사주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 절실하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해외행이 당연히 그 좋은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휴가 때마다 해외로 가까운 해외로 여행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이제 또 하나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수가 완전히 엄청 많은 사주다. 내 사주 안에 전황사주죠. 전황사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기운으로 세상을 사는 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기운이면 수기운, 화기운이면 화기운 이렇게 사주 전체 한 가지의 기운으로 장악한 사주. 그런데 자 이때 인제 수기운으로 사주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 8글자 중에 6개 정도는 돼야겠죠. 물론 합충을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기운은 오히려 수기운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길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시는 것이 좀 장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다니시면서 뭐 사업, 특히 뭐 어떤 거 무역업 같은 거 뭐 해외랑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직업에 종사하시면 좀 길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목화토금수 이런 5가지 오행을 기준으로 해외에 길한가 길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길한 사주를 정리해 보면 목이 많은 사주, 내 사주에 토가 많은 사주, 그다음에 금이 많은 사주, 수가 부족한 사주, 혹은 수가 완전히 가득한 전황사주 같은 경우에 해외가 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경우에는 토가 많은 분들 아주 해외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가 완전히 내 사주 안에 많다 그러면 뭐 해외에 이민 가셔 갖고 뭐 사셔도 잘 사시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토가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가 너무 많으면 수기운을 당연히 토가 많으니까 다른 기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은 결국 수기운을 고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큰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정신적으로 메마르다든지 마음에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팍팍한 삶을 살고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좀 허덕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토가 많은데 그 수기운을 고갈시키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런 수기운은 생식과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이랑도 되게 관련이 깊어요, 수기운은. 그래서 토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이 수기운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자분들은 임신, 출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가 많은 경우에는 뭐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혹은 뭐 가끔 가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좀 여유를 찾고 이러신 수 있다면 상황이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일주로 보면 일주로도 해외와 관련된 일주들이 있거든요. 제일 인제 대표적인 일주가 개해일주죠. 개해일주의 해수는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죠. 근데 이 개해일주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상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요. 약간 글로벌한 이렇게 되게 우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일주가 바로 이 개해일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활동 영역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멀리 해외까지 가능한 아주 대표적인 일주죠. 60갑자 중에서 해외랑 가장 연관 깊은 일주는 개해일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에서는 개해일주를 일컬어 갖고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름을 얻는 힘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뭐 개일주 계신 분들 중에 해외로 진출하시면 자기의 적성을 잘 살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일주 자녀를 뒀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개일주인 분이 있다면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해외와 되게 관련이 있는 일주는 바로 기해일주시죠. 기해 역시 밑에 해수 그러니까 역마 기운을 깔고 있는데요. 이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다 국제 결혼이랑 되게 관련 있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 같은 것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는 것이 좋은 어떻게 보면 일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혹시 기해일주생인 자녀를 두고 있다든지 기해일주인데 해외에 뭐 이민이나 이주
혹은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로 봤을 땐 개해일주, 기해일주, 해외와 관련이 깊은 일주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인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주 유형에 따라 갖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혹은 자기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이쪽으로 관련이 해외 관련이 그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외의 기란 사주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